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 올려보겠습니다. 최근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다양한 개발 구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 사업, 그리고 아중호수 관광지 육성 사업까지 이름하여 3종 세트 구성인데요. 자, 여기에 옛 대한방직부지터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주 동서남북 곳곳에서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여러 긍정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민선 8기 안에 이 사업들이 다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주시의 개발 방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민회회 이문옥 사무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과 김중석 과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중석입니다. 네, 과장님. 우선 과장님 이전에 공무원 생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여쭤봤더니 42년 무려 42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맡았던 업무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그때 맡으셨죠? 제가 뭐 42년 했지만 네. 전주시에서 근무한 것은 한 34년 되고요. 네. 제가 이제 결정 공무원으로서 꽃을 한참 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약 한 계장, 6급 계장을 달고 사무관 승진 정도 하는 정도의 내가 이제 컨벤션 센터 개발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또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요. 조언하고 싶은 것들도 또 많이 있으실 거니까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마구마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무장님. 예. 사무장님은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흐뭇하게 좀 약간 씁쓸하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약간 전주시 뭐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로 불리시잖아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고 예. 전주시 잘 되라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 건데 제가 이제 두 분을 옆에 모시고 있는데 약간 두 분이 약간 냉랭합니다. 과장님 현직에 계실 때도 시민사회단체하고 많은 이제 의견 충돌이 좀 있었죠? 뭐 충돌은 무슨 일이든지 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와서 그 반대 의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말을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미처 못 챙겼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보완도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내놓는 쓴소리도 잘 경청할 줄 알아야 좋은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다 전주시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셨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 직장 생활을 기업 대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의 가능성, 실현성 이런 걸 따지는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전주시 사업도 그런 경제 상식에 맞게 진행되는지 그걸 제가 따져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죠. 자, 먼저 제가 앞서 소개한 뭐 3종 세트 플러스 대한방직, 대한방직 부지 개발까지. 자, 현재 전주시 개발 계획들 우선 전체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민선 8기 들어서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발 계획도 변경된 것도 많고요. 좀 이런 어떤 개발 구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민선 8기 우병기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검증을 받아가면서 해야겠지만 공직자가 일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다만 일을 할 때 그 일을 좀 정확하니 면밀하게 분석해가면서 틀리지 않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지 그게 그냥 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가다가 걸림돌에 걸려서 또 좌초되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가 물론 구상입니다. 구상인데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보면은 뭐 이 컨벤션센터 20 몇 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다른 도시들이 하는 거 따라하기. 다른 도시가 하는 것 내가 못하면은 전주시에서 못하면은 뭐 두려운가?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뭐 이런 케이블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주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전주 경제 활성화시키고 전주 젊은층 인구를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 따져 보면은 너무 봉건적인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봉건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7, 80년대 이제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 이렇게 했던 사업들 따라하기가 이제 지금 21세기지 않습니까? 챗 GPT, 뭐 양자 역학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시대인데 아직도 7, 80년대 사고 방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뭐 우범기 시장은 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 하는데 젊은층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약간 시대착오적인 토목에 집중돼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시민들의 어떤 개발의 욕구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이제 후보 때부터 이제 열심히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걸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인 건데, 사실 전주시가 조금 정체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적도 없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전주시가 정체돼 있다라고 한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정말 뭐 10대 도시, 뭐 6대 도시에서 10대 도시로 밀리고 지금은 10대 도시 안에도 못 드는 그런 그 정도로 침체돼 있다고 한 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제가 34년간 전주시에 몸 담으면서 지금 제가 퇴직을 하고 나와가서 항상 부끄럽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공직자로서 근무하면서 그 있었던 그 정도까지라도 더 앞서가는 모델망정 그래도 그 10대 도시면 10대 도시라도 지키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지킨 것을 항상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입장이 이제 벌써 좀 약간 다릅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국장님, 이 그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된 사업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옛날에 우리가 이름도 아득한 뭐 강현욱 도지사, 김한주 시장 시절 뭐 그런 때부터 시작된 건데, 자 이번에 또 사업 계획안이 변경됐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된 겁니까? 그 원래 이제 종합경기장은 196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라 2000년대 들어가니까 40년 돼가지고 좀 낡은 건물로 됐고요. 이것을 처음에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전주시로 넘겼어요. 그 관리비만 1년에 한 2, 30억 들으니까 서로 떠넘기기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전주시가 확장되면서 그 중심지에 요지에 그 종합경기장이 위치하게 됐고, 이 낡은 종합경기장을 개발해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자. 그때 그 당시에 김한주 전주시장이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야구장을 지금 현재 저쪽 그 장동에 스포츠센터로 옮기고 대신 컨벤션 복합센터를 현 덕진동 종합경기장 부지에 지차 그런 사업 계획을 처음엔 세웠는데 그 사업을 담당해줄 기업을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송하진 시장 때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롯데가 참여 신청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롯데한테 다 모든 부지를 주고 거기다 컨벤션 호텔 이런 복합 쇼핑몰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걸 지으려고 했는데 그 종합경기장의 역사가 도민 성금으로, 그러니까 전주 시민, 전라북도 도민들이 쌈짓돈을 모아서 1960년대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상인들,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김승수 시장 때는 이런 걸 다 취소하고 전주시에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 덕진공원이 종합경기장 면적이 비슷한데 네네. 덕진공원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자주 찾기 힘든 공원이라 김승수 시장 때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그런 공원화를 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거고. 시민의 숲 조성하겠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 롯데가 끝까지 네네. 어거지를 부려서 롯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네네.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됐고 네. 새로 이제 우범기 시장 이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새롭게 롯데에 유리한 계약을 지금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사실은 중간에 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쭉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이게 계속 변경되고 지연되고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어찌됐든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넘길 때 했던 기부대 양여 방식,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을 이전하는 사업에서 이제는 종합경기장의 마이스 사업, 마이스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아무튼 이 사업 자체가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게 구자님, 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종합경기장 이 사업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해 오셨고, 이번에 사업 계획안이 변경되는 이 부분도 오히려 특혜가 더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범기 시장의 지금 사업 계획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종합경기장은 지금 사통팔달의 요지지 않습니까? 네네. 전주시의 아주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00평을 2천억 정도로 계산해서 롯데한테 매각을 하고, 롯데는 그 땅에 롯데 백화점, 서신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을 거기로 옮기겠죠. 롯데 백화점하고 롯데 호텔의 4성급 대중호텔 L7이라고 있더라고요. 서울에만 3군데 있는데 거기다 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2천억에 전주시 예산 1,000억을 더해가지고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는 겁니다. 3천억짜리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 근데 그 컨벤션 센터를 짓는데 롯데가 부담하는 거는 2천억, 나머지 1,000억은 전주시가. 자, 근데 이제 롯데가 2천억을 부담하고 전주시가 1,000억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은 롯데가 다 맡게 되는 겁니다. 롯데가 또 건설이 그럼 롯데 건설에서 이제 그 호텔, 컨벤션, 백화점을 다 짓겠죠. 그렇게 되면 롯데 현재는 이제 협약이 롯데 쇼핑하고만 있지만 롯데그룹 전체로는 그 10,000평이라는 아주 알짜배기 땅을 시공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헐값.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공짜로 얻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좀 우리가 이제 좀 내용을 좁혀서 이번에 변경된 계획안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계획안 쭉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 계획안을 저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방송에 출연 요청을 받고 제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에 대해서 시의회 회의록을 싹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그 회의록에 어디에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대부분 심사 보고서라는 것은 이제 의회에서 심사 보고서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심사 보고서 그게 있으면 그놈을 보면 사업 계획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 계획이 없어서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는 방송에 나와서 조금 난처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방금 이문옥 사무국장님이 시민대 사무국장님이 얘기한 그 내용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그렇게는 못 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이 전체 국유지까지 합치면 약 한 37,000평 정도 됩니다. 종합경기장 속에. 그 속에 국유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주시 소유로만 되어 있는 것이 한 35,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10,000평을 진짜 롯데한테 주고 2천억짜리 해서 그렇죠. 3천억짜리 컨벤션 센터를 친다. 그러면 25,000평은 어디다 쓸 거예요? 25,000평은 그러면 놀린다라는 뜻인데,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칫 잘못 이렇게
시민들이 그것을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10,000평은 롯데에 주고 나머지 거기다 컨벤션 25,000평 남잖아요. 거기다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이제 그 전주 시립미술관, 그 여러 가지 이제 전주시가 김승수 시장 때 정원 이런 것들을 시민의 숲 이런 걸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과연 이제 그 롯데라고 하는 이 기업이 여러 사실은 이제 사업에 우리 지역 사업에 좀 물려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 문제도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금융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이 종합경장이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고 컨벤션센터까지 같이 지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런 금융 정색에서 2년, 3년이 계속 지나갈 텐데 이 여력이 있을까? 롯데그룹에서 그거 땅만 딱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시공이 안 들어가면은 언제까지 계속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우범기 시장 이번 임기 내에는 뭐 착공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이게 협약, 계약 그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사실 이 문제도 롯데와의 협약 문제가 그동안 여러 시장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방금 이제 이번 사무국장이 말씀하셨던 이 협약에 대한 문제, 우리 전주시가 어찌됐든 조금 유리하게라도 좀 레버리지를 갖고 가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협약에 대한 디테일도 좀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이게 사실은 이 협약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한 그 협약을 계속해서 뭐 변경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2021년 12월 9일 날 이게 이제 1차 변경이 있은 다음에 롯데 쇼핑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아마 전주시하고 그 공모 지침 약정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그 체결한 것을 갖고 이행하려고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시장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마 그 후임 시장한테 넘겨주고 도지사로 가고 본인이 임기 때 처리를 못했죠. 그렇죠. 후임 시장 입장에서는 그놈을 가서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좀 이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그 데미지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포기 선언을 하고 못하고 하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협상을 해서 해야지. 왜 이게 이어달리기를 해야지. 그게 중단되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아마 협상을 했을 거예요. 특히 뭐 김승수 시장이 협상을 쭉 뭐 몇 년간에 걸쳐서 8년간에 걸쳐서 했을 것이고 그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또 이제 8기로 넘어온 거죠. 그렇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김승수 시장 같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판단해서 내가 못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범기 시장 입장에서는 빠르게 결정하겠다. 내가 한번 가부 판단해서 나는 하겠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른 부분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두 분은 이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이제 곧 있으면 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뭐 내년 말까지 이제 또 종합경기장을 해체한다고까지 철거한다고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선생님 조언부터 좀 들어보죠.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이나 전주시가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제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뭐 어떤 일을 하든 민간 투자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시작과 끝이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물건을 사고 주고 팔고 하면은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 것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번 9월 21일 날 의회 통과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네. 컨벤션 센터를 짓는 대가로 롯데 쇼핑한테 그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네. 대물 변제하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이제 저는 제가 왜 이런 것을 잘 아냐면 네.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실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들겨보고 법을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검토까지 꾸준히 해보셨군요. 예. 네.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네. 지방자치법 상에서 네. 그 의회 승인 사항으로 중요재산의 처분 취득 뭐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돼요. 네. 그것과 공유재산 관리계획과는 그 같이 연동은 되어 있어요. 네. 다만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8조 네. 1항 2항에 보면은 그리고 시행령 25조 제1항 1, 2, 3, 4호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물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물변제 예, 대상이다. 여기 법을 잘 검토해서 해야 할 거예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법을 검토를 한 것을 가져왔는데 네. 이 대물변제라는 것은 용어상 네. 돈으로 줄 것을 물건으로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돈으로 주려고 네. 주한하는데 네. 나 돈 없으니까 물건으로 가져가라 그런 네, 뜻인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컨벤션 센터 지어줄 테니까 네. 그거 주고 뭐 땅을 받겠다. 그렇죠. 그 대물변제잖아요. 예, 이게. 요것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8조 네. 시행령 25조에 보면은 네. 총 다 4가지가 대상이 있습니다. 네네. 4가지 중에 그 중에 그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네. 직접 공영개발이나 네.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 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네. 용지대와 공사비를 가름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예. 요것은 해당이 안 되죠. 네. 두 번째. 해당되는 건 이제 예. 말씀해 주시면. 아니 다 안 된다니까. 다 안 예.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일단. 두 번째,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사 또는 공용재산을 이전하에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후 공용재산인 일반 재산으로 그 시설 종합경기장이네요. 그렇지. 그 시설에 설치된 용지대 공사비는 줄 수 있어요. 예. 근데 요 경우도 아니잖아요. 예. 컨벤션 센터니까 엉뚱한 거죠. 거기에 종합경기장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하면 털고 네네. 저짝에 장동에다가 그것은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줄 수 있어도 여기에다가 컨벤션 센터를 진 것을 대물변제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 번째. 그러니까 기존의 기부대양의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고 그걸 주는 건 가능한데. 그것을 주는 것은 가능해요. 컨벤션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걸 주는 거는 요 놈을 종합경기장 부지를 주는 것은 안 된다. 요 법으로 정산을 못 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와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까지도 다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뭐 대물변제 대충 생각하면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네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갖고는 안 되죠. 왜 법적인 것이 있어야 뒷받침이 돼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협약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방송에 토론하고 있는데 지금 김중석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이 방송이 나가면은 전주시나 전주 시내 여론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겁니다. 이것은 잘 면밀히 시에서 검토해야 실수한지 그런 실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의 기부대양 협 방식,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뭐 이게 이게 찬성을 반대 아니면 사업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여부를 떠나서 기존의 기부대양 협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종합경기장 일종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장동에 짓고 그거를 전주시에 기부하고. 기부대 양형, 땅을 양형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엉뚱한 시설을 줘가지고 대물 변제하는 거는 그것은 없어요. 공유재산관리법상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하셨네요. 이걸로 이제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검토를 아마 듣고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번 관련된 개발 계획 관련해서 어떤 뭐 조언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그 제일 안타까운 게요. 그 컨벤션 산업이라는 걸 20여 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 지금 창원, 뭐 대구 이런 데서 계속 그런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전주시도 그 당시부터 제가 좀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은 전문 인력이 과연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보다 컨벤션 센터라고 딱 뭐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컨벤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거든요.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전문 인력입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이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고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전국에 컨벤션 센터가 다 들어서다 보니까 같은 건가 보네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국내 전시회나 국제 전시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인증받은 전시회가 18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그러니까 인증받았다는 건 최소한 2년 이상 계속 연달아서 개최됐고 앞으로도 계속 개최될 거라고 하는 게 인증되는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2개밖에 없어요. 그 뭐 대표적인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군산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전라북도 신재생 에너지 박람회 이 2가지거든요. 이 2가지가 전시 면적이 그렇게 필요한 그 박람회가 아니에요. 실내 전시 면적이 2,000제곱미터 한 600평, 뭐 900제곱미터 한 300평 이런 전시이고 야외 그 발효식품 엑스포는 특성상 야외에서 해야 되잖아요. 냄새 나니까. 그러면 이런 그 전문 인력 관련 그 전시회 이런 것들을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과연 20여 년 동안 육성을 했었나? 없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또 제가 이제 제가 국장님이 딴지 걸려오는 건 아니고 189개나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 컨벤션은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니까 컨벤션 센터를 지어서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런 각각의 전시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그리고 각각의 전시회는 대부분 일정이 3에서 5일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넘어가 보죠. 일단 전주시가 또 아중호수를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핵심 사업이 바로 우범기 시장이 선거 때도 공약을 했던 건데요. 그 한옥마을에서 아중호수 넘어서 한옥마을에 지금 지방정원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런 흔히 말하는 시그니처 사업 같은 것들이 꼭 갖고 있었어요. 김한주 시장 때는 경전철, 그다음에 김승수 시장 때도 한옥 트램, 이번에는 케이블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번 케이블카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고 당선이 됐으면 그 필요성은 일단은 시민들이 인정을 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우범기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원 마련까지 해서 추진할 것인가에는 온전히 시장님 몫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1년 좀 지나서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계획을 발표했던데 이것은 시장님이 아마 구상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공약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그걸 보고 시민들이 또 선택을 한 네. 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장님, 예. 이런 걸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라는 게 이 도시의 이 과거 역사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자치단체장, 정치인,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거는 이 지역에 산업을 육성하거나 서비스 산업 더 미래형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기껏 한다는 게 모든 그러니까 케이블카, 출렁다리 결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장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 그게 여론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분위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린봉의 케이블카 600억으로 민자 유치해서 한다는데 그렇죠. 뭐 지금 컨벤션 센터 3천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600억이니까 전주시가 전주시 예산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또 민자 유치를 한다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본은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고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 실행을 거기에 맞게 자기 자금에 맞게 자기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자 유치한다는 건 그냥 안 하겠다는 말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입니다. 이게 제가 제 입장은 아니고 전주시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에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데 체류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 한옥마을에 몰려 있는 관광객을 좀 분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명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이게 600억이 넘는 사업 전액을 민자로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사업자는 당연히 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 민자 사업 100% 민자 사업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민간 자본을 600억을 유치해서 케이블카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그보다 사업비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세부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계획을 했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지 실행해 나가야지 그냥 누가 뭔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 별볼 없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면 한 개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시장님이 벌써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자기도 보관이 있기 때문에 했지 그냥 했을 리는 만무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더 그 집요하게 파고들면 찾을 수 있다. 길은 누군가는 몰라서 못 찾은 것이지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을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케이블카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이렇게 전액 민자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부 체납하고 20년 정도 가량을 민간에 운영이나 수익에 독점권을 주는 형식으로 이제 사업 계약이 체결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공익 형식의 수익으로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자가 철수할 때 이 시설에 대한 철거 책임도 지게 한다든지 하는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게 응원하는 것도 응원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경우도 있고 생각을 하고도 뭔가 그 어떤 단체나 뭐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을 삽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케이블카 사업도 분명한 것은 뭐 민간 자본 유치해서 사업 타당성을 따져 보면은 이것을 20년으로 정할지 30년으로 수익 보장을 시켜줄지 아니면 50년으로 해야 할지 이것은 그 이제 그 수익 분석을 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다만 이제 철거하고 뭐더고 한 것까지도
관계 공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면밀히 따져갖고 집어내야 할 사항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경험했지만 기본에 충실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가다 보면 엉뚱한 곳에 이렇게 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항상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을 수시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있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만약에 그 시장이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용기를 내셔본 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요. 그 시장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일을 시킨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뭐 시장님이 뭐 이거 이렇게 뭐 한번 해보시오라고 해도 그놈 알겠습니다 하고 명령 받고 와서 그놈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저도 안 되지만은 시장님은 더 피해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시장도 그거 하라고 안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지면 전주시도 좋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